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개발회사인 필바라미네랄의 합작회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리튬 광석을 기반으로 한 수산화 리튬 제품을 초도 출하하였습니다. 이번 상업 생산으로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마무리하고 양극재 및 배터리 회사의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현재 같은 규모의 이 공장을 건설 중인데 올해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총 43,000톤,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한진철관이 지난 17일 중공철근 전용 라인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중공철근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섰습니다. 천안 이 공장에 설치된 중공철근 전용 라인은 월간 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진철관 이영석 대표이사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중공철근 시장 확대에 힘을 기울여 다시 한번 점프업과 차별화의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일본경제산업성이 제21회 한일 민관철강협의회를 개최하고 탄소 규제와 무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업계는 철강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지속, 각국의 무역 장벽 심화, 지정학적 변동성 등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핵심 원료인 철 스크랩과 그린 수소의 확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 수립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3월 국내 후판 수입량이 90개월 만에 최대인 20만 톤을 초과하였습니다. 한국철강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후판 수입량은 20만 2,126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여 지난 2016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후판은 13만 641톤, 일본산은 6만 8,546톤을 차지했습니다. 수입 평균 가격은 중국산이 톤당 656달러, 일본산은 745달러로 지난달 대비 각각 18달러, 7달러 하락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구조관업계의 2023년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스테인리스 구조관 7개사의 총 매출액은 5,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니켈 가격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인하와 판매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7개사의 총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6% 급감하였고 영업이익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올해에도 건설 업황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구조관 업체들의 실적 만회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가 202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강구조센터는 올해 부적합 수입재에 대응하기 위해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비용적 부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내화 인정제도,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재융합기술연구조합이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철강, 비철, 희소금속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재료, 수소취성의 우수한 배관용 소재 및 강관 개발 등 수요 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제조 공정의 디지털 그린 연계 탄소 발자국 추적, 기술 개발, AI를 활용한 안전 솔루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스틸클럽이 2024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국내 시장 안정화와 동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클럽은 국내 시장 안정화와 수요기 반악대를 올해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스테인리스 건자재 우수 적용 사례 포상, 열간하변 스테인리스의 건축 설계 기준, 재정 사업을 비롯하여
중소업계와 동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와 우수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상생협력 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엄포에 중국 철강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17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관세 회피 목적으로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멕시코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된 철강 시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감산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과 영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 중국의 철강 수출이 2016년 7월 이후 최고인 약 989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인도 빅민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 증가는 중국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밀어내기식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강달러까지 더해지면서 밀어내기 수출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니켈 공급이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토모 메탈은 글로벌 니켈 공급이 2023년 12만 톤 과잉에 이어 올해에도 15만 1천 톤 과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테인리스강과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선철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 니켈 간의 수급 안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이 전년비 4.6% 증가한 5,844만 4천 톤을 기록했다고 월드 스테인리스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3,667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고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량은 6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590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6.2%, 미국은 182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9.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스틸 주주들이 일본 제철과의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US 스틸은 현지 시각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일본 제철의 인수합병안이 표결에 참여한 주식의 9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데이비드 버릿 US 스틸 최고 경영자는 US 스틸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번 일본 제철과의 인수합병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마무리되려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 우려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